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박중개사 정포리 고선장입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박중개사 정포리 고선장입니다. 자, 오늘은 이것 좀 알아보고 넘어갈게요. 제가 얼마 전에 올린 요 무지개호, 여기에 보면 항해와 관련한 조건에 보면 총토도 10톤 미만 소형 어선의 구조 및 설비 기준 제69조 별표사에 따라 어업 등 레이더 반사기를 설치를 면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야간 운행을 금지하며, 이 항해를 금지하는 건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 16 제3호 거목에 따라 낚시선을 하지 않겠다, 사용을 하지 않겠다 하는 조건으로 면제를 해주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다시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냥 구글로 들어가시면 돼요. 구글에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설비 기준으로 들어가셔도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나오면 이거는 이 소스 자체가 오픈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남들이 이를테면 뭐 좀 오래 어부를 하셨던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 말을 고의 곧대로 듣고 이게 옳은 이야기구나 하고 듣고 일을 하다가 잘못되면 범법자가 되고 또 벌금을 물고 이런 이제 문제가 생겨요. 이게 굉장히 법규가 골치 아프고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 한번 보시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본문에 보시면 총칙이 있고 목적이 있고 엄청 많습니다. 이거를 제가 한번 질의를 해보니까 이분들도 정확하게 몰라요. 법을 적용해서 하시는 분도 몰라요, 정확하게. 그래서 자기들도 이런 거를 갖다가 정확하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검색을 해 찾아서 이거는 위법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알려주더라고요. 자, 그럴 바에 우리가 시간 낭비 또 전화비 낭비해 가지고 그렇게 할 이유가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이 있고 부칙이 있고 이제 요 별표 서식이 있는데 요 별표 서식으로 들어가면 돼요.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여기 보시면 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이걸 보시면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 16의 제3호 거목에 따라서 면제하고, 낚시선을 안 하는 걸 면제하고 이제 사용을 안 한다는 조건으로 면제를 해준다는 조건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걸 한 번 더 제가 가운데 모니터로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 16 이 개정안이 2021년 올 6월 30일 날 이 개정이 된 겁니다. 완화 등에 관한 그 서류인데, 지금 조금 전에 내가 보셨다시피 이거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 16의 제3호 거목에 따라서 결국은 어선업을 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이런 거는 달지 않아도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를 찾아야 되죠. 여기 보시면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 16에 쭉 내려가시면 가나다라 있고 엄청 많습니다. 요 거목이 있죠, 여기. 자, 총톤수 5톤 미만의 선액이 설치 어선의 경우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낚시 어선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별표 8 정기검사 준비사항 중에 제1호 가목, 다목, 라목, 카목, 제2호 가목, 제3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검사 준비를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이렇게 조금을 변경을 해야 되겠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이런 법령을 제대로 다 보시고 하셔야 돼요. 지금 이게 상당히 좀 복잡하고 우리가 선뜻 알아들을 수 없는 문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박을 팔 때도 이런 거를 좀 선박 중개사들이 제대로 법령을 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바운다리 안에서 우리가 알려드릴 거를 새로운 이제 어선을 사가시는 분이나 혹시라도 자기가 어선을 보유하고 있다가 모르고 변경을 한 거를 갖다가 다시 내가 사왔을 때 그게 다음 검사나 잘못되어서 또 벌금을 물고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잘 해보고 소개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시면요, 잠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선의 보건성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이 법규가 있고 또 별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해양수사부 장관이 고지를 하는 경우도, 대통령령으로 고지하는 경우도 있고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찾아보면 대략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어떤 이게 잘못되었는지 또 법령으로 문제가 있는지를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 16 개정 2021년 6월 30일 날 된 거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이 있다 그러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검사 준비 사항 중 프로펠러 축객의 발출 검사 준비의 조정은 다음에 따른다. 제1종 축 전해의 발출 검사 완료일부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전해의 탐사 시험 방법이 자분 탐상 시험 또는 초음파 탐상 시험에 따른 방법으로 집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해의 발출 검사 완료일부터 36개월 초과할 수 없다. 개방 검사하면은요, 그에 따라 또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거를 100% 다 지키고 고기 잡아서 팔아서 먹고 살겠다. 쉽지 않겠죠? 이게 이제 그냥 2톤 미만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부분을 생략을 해요. 지금 2톤 미만 같은 경우에는 VHF도 안 달아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로 톤 이상에서 하는 완전히 개방 검사라 해가지고 엔진 자체가 문제가 있는지 전부 뜯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검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톤 미만의 선액이면 좋겠죠. 선액이들은 굉장히 좀 인기가 있습니다. 그나마도. 근데 이제 2톤 이상 같은 경우에는 달아야 될 게 꽤 많아요. 항해 장비도 달아야 되고, VHF도 달아야 되고, 그 다음에 개방 검사도 해야 되고, 그런 어떤 검사를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에 관한 거는 쭉 전부 다 한번 시간 날 때마다 하나씩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이거 한번 검사 한번 받아보시면 힘내 하는 분도 계실 거고, 이렇게 까다롭나 하는 분도 계실 거고, 이거를 FM대로 다 만일에 선박검사원이 이거를 다 해가지고 노기스 대고 다 이렇게 하면은요, 통과될 배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선박 같은 경우에, 어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무리한 운항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육수가 아니고, 그러니까 청수가 아니고 바닷물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가 보니까요, 굉장히 많이 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낚시하러 레저보트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항상 바다에서 일정 시간 쓰고 나면 육지를 올려서 전부 다 청수로 다 씻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오일 줄 때 주고 구리서 주고 이래야 관리를 하는데, 어선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쉽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바닷물 위에 떠 있기 때문에 바닷물에는 당하는 게 없다. 심지어는 사람 손도 맛이 가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바닷물에 살아남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생선 고기나 살아남지 그 외에는 살아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리를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톤 이상의 어선들은 또 굉장히 어선 검사할 때도 그렇고, 또 뭐 이 어선 검사를 어떻게 보면 또 나를 위해서 한다고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만일에 풍랑이 치는 바다에서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풍랑이 칠 때 그 배가 잘 견디지 못하고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사람 생명까지 위협을 하는 어떤 그런 게 되니까, 그거를 생각해 보면은 뭐 우리를 위해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좋은 마음으로 검사를 받아보고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제가 이제 말씀드릴 게, 저는 이제 자동차가 2대가 있는데 2대를 검사를 이렇게 받아보면은요, 실제로는 대부분의 이 차주분들이 검사를 통과만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검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왜 이거를 왜 검사를 안 해줍니까? 통과를 안 시켜줍니까? 이러거든요. 이게 이제 특히나 엔진 같은 경우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물론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 갑자기 엔진이 문제가 생겨서 붙어버리면 이것도 뭐 상당한 문제가 되죠. 갑자기 이제 뭐 100km 이상 놓다가 갑자기 엔진이 붙어버려서 뒷차가 이제 추돌하는 이런 사고도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있다고 합니다. 있다고 하는데 육지에는 그나마 낫죠. 그런데 바다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까다롭게 이제 검사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검사원 분들도 이게 법령에는 정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거를 FM대로 그대로 한다기보다는 이 배가 과연 지금 현재 어허가에 따라서 업을 할 때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쪽으로 좀 이렇게 선을 내서 조목조목 안내를 해드리고 검사를 해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안심하고 선박 검사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수리해야 될 부분 이런 거는 수리를 하고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법령을, 이렇게 까다로운 법령을 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는 이런 이야기들을 사실상 제대로 해주는 데가 없더라고요. 제가 찾아봐도 이 법령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법령을 좀 쭉 보면서 우리도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뭘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법령에 의거해서 배를 좀 개조를 한다. 그렇게 되면 법령을 정확하게 따져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이 법규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 그렇지 남 이야기를 대충 듣고 했다가 문제가 발생이 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시대가 옛날처럼 나무 이야기를 듣고 막연하게 하는 시대가 아니고 이런 그 오픈 소스들이 많으니까 하나하나 따져보고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여기 보시면요, 별표 서식에 별표 1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일 아래쪽까지 76호까지 좀 있는데요.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우리 그 어선중개업 등록 이런 데 대해서도 다 있어요. 그리고 이런 별지 서식이 다 있어서 이를테면 두 개죠. 이제 한글하고 그 다음에 아크로베트 리더를 PDF로 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받아가지고 펴보면은요, 이런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얼굴을 해서 그렇게 이제 시행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지금 강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선박을 사시는 분들 그리고 선박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런 그 법규나 법령에 대해서 그 다음에 대통령 시행령 그 다음에 해수부 장관 시행령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이 거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법규를 공부할 생각도 없고 또 그러고 공부할 시간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 선박 중개사 분들이라도 선박을 팔고 사고 할 때 A라는 사람이 지금 선박을 보유하고 자기도 모르게 이런 거를 조금 대충 해서 검사대로 돌아오기 전에 대충 이렇게 변경을 했다. 그러면 그 변경 사항이 법규에 위반되는지 안 되는지를 조목조목 따져서 물어보고 문제가 있을 때는 당신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어떤 문구를 만들어서 거기다 서명을 하고 그 다음 사람한테 팔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민사적으로 아니면 형사적으로 이렇게 잘잘못을 가려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선박을 사가신 분들은 죄가 없죠. 예, 이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건 이때까지 업을 하던 겁니다. 근데 검사는 앞으로 1년 후에 검사가 돌아옵니다. 해가지고 떡 가지고 배를 가가지고 업을 잘하고 검사가 도래해서 했는데 이거 중간에 이거 개조를 해가지고 이거는 법규에 위반된 거다. 다시 운이체해야 된다. 이리 할 때 난감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선 중개사들이 이런 판매를 할 때 조목조목 다 만들어 놨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거를 위해서 법규 위반한 사람이 그 비용을 이제 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되는 게 선박 중개사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는 모든 서식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조금 전에 제가 한번 해봤지 않습니까? 그 보면 여기에 준비 서류 이런 것들 다 있어요. 모든 정기 검사 이거는 이제 아래 한글인데 아래 한글로 해도 되고요. 한글 파일을 이제 보면 한글 파일이 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PDF로 하면 PDF가 다 되니까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대로 해가지고 출력해가지고 해도 됩니다. 이거 보면은 단면 굉장히 복잡해요. 이거 우리 어부들이 이거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럴 때 가능하시면 선박 중개사들께 이런 걸 좀 물어보면 선박 중개사들은 그래도 이거를 업으로 해서 선박을 소개해서 판매하고 그에 대한 일정 부분의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 모르죠. 이 법령을 이제 시행을 하고 법규를 적용하시는 분도 모르는데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다. 그러나 이렇게 간단하게 찾아보고 이렇구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가 안내를 해드리면 되겠구나 하는 어떤 내용들을 알려주면 되니까 좋지 않을까 생각. 저도 이거 다 잘 모릅니다. 일단 기본적인 것만 알고요. 그다음에 정확하게 모르는데
만일의 경우에 제가 이제 뭐 이를테면 뭐 한 5톤짜리 선박을 의뢰를 받아서 했다. 그러면 5톤짜리가 어떤 어업 종류에는 어떤 게 적용이 되는지를 쭉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게 특별하게 뭐 문제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제 안내를 팔고, 그 다음에 만일의 경우에 중간에 전 선주분이 이렇게 해서 문제가 생길 것 같다 하는 느낌이 들면 그게 문구를 해서 그 계약서를 보관을 하게 되면 다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자 이제 당신이 이렇게 해서 문제가 발생될 때 당연히 책임진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상을 해라.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제 좀 맑아지겠죠. 누구라도 좀 어선 중개사들을 믿고 살 수 있고, 지금 제가 어저께 올린 영상 중에 제가 이제 그 상품을 탄 이유도, 그 다음에 어선 중개사가 이렇게 생겨난 이유도 이런 겁니다. 모르면서 그냥 대충 해가지고 팔고 책임도 지지 않는 것보다는 일정한 수수료를 받더라 그래도 책임을 지는 판매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우리가 전혀 모르는 많은 그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런 단어들도 이렇게 쭉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뭐 구명 뗏목, 그 다음에 진수장치, 탑승장치, 보트 윈치 뭐 이런 거 쭉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쭉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옛날에 레저보트 할 때 레저보트도 시험을 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거는 어디에 쓰는 거구나 이런 거는 좀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소형 선박면에도 이게 나오더라고요. 소형 선박면에도 황천 뭐 어쩌고 저쩌고 처음에는 항천길로 가는 거였더만 그게 아니고 그 항천이 아니더만요. 여기 보시면 많은 부분들이 자기 선박의 그 톤수에 관계돼서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간 나는 대로 낮에 열심히 일을 하시고 저녁에 피곤해서 바로 주무시는데 한 30분, 1시간 정도만 자기 배에 따른 이런 법규나 이런 거를 조금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일의 경우에 안에 개조를 해야 될 때는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행정처분 기준은 어떻게 된다, 이런 것도 상세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선박 중개사가 알려드리는 법규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봤는데요. 제가 이걸 연재를 좀 할게요. 이것뿐만 아니고 또 다른 것들이 좀 있으니까 제가 조금 연재를 해서 손쉽게 우리 어부님들이 그 다음에 또 어선을 구입을 해서 업을 한번 해보시겠다는 분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그 어선 중개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시는가 봐요. 어선 중개하는 선 후배님들 이런 법규를 좀 많이 공부를 해서 어민들이 배를 매물로 팔아주십시오 아니면 사가겠습니다라고 할 때 이런 그 법규가 어떻게 된다 이런 부분을 조금 알려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요, 뭐 삭제 98년 99년 막 삭제된 게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계속 바뀌고 업데이트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바뀌면 어떻게 바뀌는지도 조금 이제 제가 이렇게 찾아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즘 뭐 업이 좀 잘 안 돼서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전업을 해서 우리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드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도 힘 좀 내시고 열심히 한번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촌에 가면은요 그 감이 열지 않습니까? 감이 해거리를 한다 그래요. 올해는 많이 열었다가 내년에는 그냥 안 열었다가, 그게 어떤 자연의 생리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제 지구 온난화 때문에 안에 그러니까 물의 수온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고기의 서식지가 많이 바뀐다고 합니다. 그러나 서식지가 바뀔 때 그 바다에 고기가 전혀 없는 건 아니니까 또 다른 고기가 어떤 고기가 올라와서 우리는 어떤 어구를 이용하면 잡을 수 있는지도 좀 연구를 해보고 하면 그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선박중개사 정포리 고선장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